대표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신용보증기금은 앞에 신용이 붙죠. 이 대표와 사업장에 이 신용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받는 형식인데, 이 신용은 당연히 좋아야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매출이 무조건 받쳐줘야 되거든요. 업종마다 이 차이는 있는데, 이 최소한 연매출 한 5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10억 정도 넘어가면 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이 기관입니다. 이 신용보증기금은 이 신용과 매출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반면에, 이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이 대표자의 신용이나 매출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이 기술력과 이 대표자의 이 경력사항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이 기술력은 말 그대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이 경력사항은 이 창업하기 전에 이쪽 계통에 얼마나 있었냐, 혹은 창업하고 나서 이 사업장 업력이 뭐 3년 이상이냐 5년 이상이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우리가 지금 여기 커피를 담아서 마시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거를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이 커피잔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만들기 위한 생산 설비들이 있을 거고요. 자기들만의 이 공정 과정이 있고, 자기들만의 이 제조업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걸 만드는 제조업 사장님들은 이 기술보증기금을 가시면 된다는 거죠. 왜? 본인들만의 이 생산 과정과 기술력이 있을 거거든. 이렇게 제조해서 이 거래처에 납품을 해서 이 생긴 매출을 제조 매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조 매출이 있는 분들은 기술보증기금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커피잔을 커피숍에 납품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은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판매력이나 영업력이 오히려 더 있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이 상품을 받아서 거래업체에게 납품하는 매출을 상품 매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품 매출이 있는 분들 중에서 최소한 연간 매출 5억 이상 된다면 이 신용보증기금을 두드려 보시면 된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물론 최소 5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직원 수라던가 뭐 거래처 규모, 뭐 신용,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 근데 매출만 물어본다면 최소 5억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보증기금이랑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재단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신용보증재단은 보통 1억 미만의 운영자금을 융자해주는 기관이고요. 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은 최소 1억 이상의 운영자금을 융자해주는 기관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업체의 매출이나 직원 수가 좀 적고 이제 커나가는 업체라면 이 신용보증재단을 가시면 되고요. 업체의 매출이나 직원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다 싶으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을 간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 음식 같은 곳들은 그럼 보통 신용보증재단을 많이 쓰겠네요? 그렇죠. 근데 좀 규모가 있는 식당들 있잖아요. 종업원들 많고 연매출 그래도 뭐 한 10억 이상 나오는 그런 곳들, 이제 이런 데는 재단 말고 기금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다면 기술보증기금은 어떤 업종이 들어가고 신용보증기금은 어떤 업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보증기금은 말 그대로 이 기술, 이 앞에 붙으니까 제조업이나 업종이 뭐 소프트웨어 개발업 같이 뭐 앱 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본인들만의 기술력이 있는 업종이라면 이 기술보증기금을 가시면 되고요. 그 밖에 건설업이나 뭐 도매업, 서비스업이라던가 이런 뭐 업종들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둘 다 가실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서요. 조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업 같이 기술력이 있는 업종들은 무조건 기술보증기금만 가능한 거예요? 신용보증기금은 안 되나요? 신용보증기금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신용보증기금은 기술력과 대표자의 경력 사항을 우선시 보는 이 기술보증기금보다 신용과 매출을 우선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만 된다면 신용보증기금을 가셔도 됩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을 좀 쌓아야 갈 수 있지만 창업 초기부터 뭐 매출이 빵빵 터지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창업 초반에는 매출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은 기술보증기금을 많이 가라고 하는 편이죠. 뭐 매출도 되고 기술력도 있다면 이 신용보증기금 가도 되고 뭐 기술보증기금 가도 되겠죠.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을 가는 게 좋아요? 기술보증기금을 가는 게 좋아요? 매출도 되고 기술력도 된다면 100% 기술보증기금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용보증기금보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정책자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투자 연계를 해줄 수 있는 멘토링 서비스라던가 좋은 기술이 있다면 기업 간에 기술을 사고 팔 수 있는 뭐 중개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보증기금을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출이 없을 때 기술보증기금 쓰다가 매출 오르면 시정보증기금 가도 되는 거예요? 매출이 없을 때 기술보증기금을 썼으면 매출이 오르면 기술보증기금을 더 써야죠. 기보에서 초반에 도와줬는데 매출 올랐다고 신고에 가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시용보증기금을 원칙적으로 중복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기술보증기금의 도움을 받았다면 쭉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시면 되고, 처음에 시용보증기금을 썼다면 시용보증기금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기관에 신청하는 게 대표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류 같은 거 일일이 다 출력해서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되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사업계획서 쓰고 현장 방문 심사 받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대표님이 혼자 하실 수 있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굳이 정책자금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보통 정책자금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대표님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본인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이 하는 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 상황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받고 싶으신 분들인 거죠.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직원을 뽑는 게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내가 하기 싫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할 시간에 내가 더 중요한 거를 하는 게 훨씬 더 기회비용을 살리는 거니까 직원을 뽑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가고 싶은 대표님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전해서 가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내비게이션이 없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어찌어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상황들이, 그 과정들이 수탈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중간에 주유소는 어디 있는지, 좀 더 빠른 길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다가 막히는 구간은 어딘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장 많이 가보고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대신해서 운전을 맡기고 편하게 가길 원하는 대표님들이 위임을 맡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현명한 유형의 대표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비용을 좀 지불하더라도 확실하게 목적만 달성하면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유형의 대표님들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정책 자금을 혼자 신청해봤는데 떨어지신 대표님들이죠. 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부족하게 했다던가, 현장 방문 심사 때 담당자한테 어필을 잘 못했다던가 그럴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떨어졌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컨설팅을 맡기는 거죠. 보통 기관에서는 떨어진 이유를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주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를 입사해야 되는데 자꾸 떨어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꾸 1차에서 떨어진다면 이력서를 잘못 적었든지, 아니면 그 회사 입사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속 신청한다든지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설사 1차가 통과되었다고 해도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이 정책 자금으로 치면 현장 방문 심사겠죠.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의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면 담당자의 질문에 본인들이 이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면접관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정답을 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냥 다른 회사 찾아서 가지만 어떤 분들은 취업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그 회사에 입사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정책자금 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의 컨디션과 아이템을 잘 이해를 하고 최대한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문제가 될 부분들을 해결해드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A부터 Z까지 도와드리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정책자금 컨설팅을 받더라도 컨설팅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자 대표님들이 한국비즈경영관리센터에 컨설팅을 맡겨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대표님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제품이나 이 서비스를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이유, 이 3가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책자금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면 왜 한국비즈니스경영관리센터일까? 이라는 질문을 저한테 한다면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대표인 제가 직접 대표님과 1대1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대표가 컨설팅을 직접 진행하는 게 뭐가 차별화되냐 할 수 있는데, 이 업계에서는 공장식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정말 많아요. 대표가 얼굴 마담하고 영업사원들이 전화하고 전화도 받고 나가서 계약해 와서 그 이후부터 이 대표랑 소통하는 방식으로 하는 업체들도 많고요. 그냥 일반 영업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팀장님도 뭐 아시다시피 걸려오는 전화 제가 직접 다 받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피드백을 그 즉시 해드릴 수 있는 거고, 뭐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걸 뭐 알아보고 전달해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즉시 피드백을 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직접 진행하고 통화도 제가 직접 하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꾸준히 이 업계에서 활동해 왔다라는 점인데, 이 일을 한 지는 좀 됐지만 19년에 설립을 했죠. 지금 업력이 6, 7년 정도 되었는데 당연히 저희보다 오래된 업체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꾸준히 활동해 왔다는 걸 이 증명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이런 수많은 채널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활동해왔잖아요. 블로그만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만 하고,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만 하는데 우리는 다 하잖아요. 다 하는 이유가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대표님들에게 이 다양한 이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그 모습을 보고 위임을 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게 가장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의 플랫폼마다 보여줄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블로그는 글로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인스타는 강렬하게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찍는 이 뭐 유튜브는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꾸준히 활동해 왔다는 건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지표이고, 이 성실함이 있는 회사와 대표라면 책임감이 있다는 걸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차별화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들을 오픈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정책자금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표님들이 신뢰하고 부터 맡기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업체인지도 잘 모르는데 내 개인 정보라던가 우리 회사 정보들을 제공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꺼림직할 수도 있고, 이 회사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이런 거 보면 후기들이 진짜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맛집 같은 데 찾아볼 때도 후기를 보고 그래도 대충 어떤 곳이겠다 어림잡아 감을 잡듯이 컨설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수많은 성공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고 수많은 대표님들이 성공 후기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능력이 없었으면 누가 굳이 인터뷰에 참여해 주실까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가늠할 수 있게끔 진행해왔던 모든 사례들을 오픈할 수 있다는 거, 이런 후기 사례들과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던 이 대표님들의 영상들이 오픈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회사가 있다면 굳이 한국비즈니스경영관리센터가 아니더라도 정말 좋은 컨설팅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컨설팅 회사들 모두 능력은 다 있겠죠. 다만 제가 컨설팅을 위임하는 입장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업체보다 증명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정도면 충분히 보시는 분들도 기술보증기금이랑 시험보증기금에 대한 차이와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점심 뭐 드실 건데요? 돈가스 어때요? 돈가스 제육은 안 땡기십니까? 제육 갑시다. 좋았어요.